자, 이어서 이제 11단원인데요. 저한테는 이제 계속 논스톱으로 찍고 있는 건데, 이제 9일 화요일 수요일이네요. 어제 10강 개념 정리한 동영상 들으셨고요. 자, 오늘 11강 개념 정리한 동영상 들으실 거고요. 자, 내일하고,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학원, 지정된 장소에, 학원은 아니죠. 학원은 열지 못하니까. 지정된 장소에 나와서 공부하시고, 숙제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오늘 11강 듣기 전에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자, 11강, 정석 11강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한 20분 정도 정독을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어차피 내용이 새로운 거는 별로 추가가 되지 않고요. 중학교 때 내용 그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실수 조건이나 판별식 이용한 최대 최소 정도 빼고는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중학교 때까지 해왔던 그래프 그리는 연습 당연히 진행돼야 되고, 그 전에 일단 개념 전반에 대한 교재의 내용은 미리 예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그 정독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저랑 이제 진행하는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강, 11강까지가 이제 2차 함수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다면 다음 강의는 아마 연습 문제 위주의 오답, 해설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자, 다시 누르시고. 이렇게 재밌는데? 자, 그래서 이제 최대와 최소를 볼 건데요.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고 보기 1번 정도를 풀어보셨다면 중학교 때 우리가 그 그래프 그리는 연습, 제한 변익이 있으면 그 구간 내에서의 최대 최소값을 찾자.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시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 겁니다. 자, 기본 문제 11-1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2차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시면 책을 같이 참조하시면 좋고요. 화질은 1080p죠? 설정 가시면은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화면 깨끗해요. 그죠? 이렇게 설정하시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죠. 자, 2차 함수. y는 다음과 같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의 제곱. 이런 함수가 x = 2일 때 최대값 n을 갖는다. 이 그래프가 0,4를 지난다. a, b 값, n 값 구하시오. 자,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는요. 지금 단원 자체가 실수 조건이나 완전 제곱식이나 판별식, 활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 얘기로 귀결이 될 거고요. 제한 변형, 이것이 모든 실수, 그러니까 제한된 변형이라는 얘기야. 제한된, 그러니까 문제에서 설정한 구간 정도가 되겠죠. 그 실수 구간 자체가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된 함수야? 아니면 특정한 A부터 X가 B까지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야? 이렇게까지만 잘 구분하시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 자체도 전체 그래프를 다 볼 거야? 아니면 구간 내에서만 따질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 보시면요. 지금 이 문제 잘 보시면 2차 함수가 다음 같은데 문제는 최고창의 계수 A도 결정되지 않았고 어차피 A제곱은 양수이긴 하지만 Y절편이 양수이긴 하지만 얼마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한 변형이 있나요? X의 값의 범위가 지금 정해져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어쨌든 너는 생각될 때 결국 모든 실수 전체에서 다 고려가 되어야 돼.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 최대값이라는 표현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2차 함수 포물선은 아래로 볼록이고, 자, 위로 볼록이고, x축을 놓고 보셨을 때 특정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야 구간 포함이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된 구간에서만 함수를 생각하기로 해. 이런 얘기 되는 것인데, 당연히 구간 내에 꼭지점이 있다면 그것이 최소값, 양끝 지점에서의 함수값 비교해서 큰 값이 제일 큰 최대값. 반대로 위로 볼록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특정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구간에서만 정의된 함수야 라고 보신다면 요 구간에서만 생각하기로 해. 당연히 꼭지점이 구간 내에 있다면 최대값, 제한 변형의 양끝 지점이죠. 정의된 구간의 양끝점에서의 함수값 중 작은 값이 최소값. 자, 하지만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딱히
x의 값의 범위를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요. 전 구간 내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서의 최소값은 존재하지만 최대값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무한대의 개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배우시게 되겠지만 자 이런 경우는 이 제한된 변형 그러니까 이 정의된 구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최소값만 존재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 보시면 제한된 변형이 없습니다. x의 구간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모든 실수에서 생각을 할 때 최대값을 가져야 돼. 우리 이런 힌트만 가지고도요. 이런 2차 함수는 위로 블록에 이런 형태를 띄어야 돼. 네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자 플러스 a의 제곱이어야 돼.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위로 블록이야. 최고참 계수 a 뭔지 모르겠지만 음수인 것은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당연히 꼭지점 여기에서의 값이 최대값이잖아요. 자, 그런데 x = 2에서 최대값을 갖겠다. 꼭지점 x좌표이자 축방 정식이죠. x = 2에서 이 꼭지점 x좌표를 갖겠다. 이런 해석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함수가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이죠. 자, 0,4야. 이렇게까지 만족해 보실 수, 그러니까 이 0,4를 지난다까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특정한 도형의 방정식이 특정한 점을 지난다. 그 도형의 방정식에 지나가는 점의 좌표 xy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된다. 늘상 해왔던 겁니다. 자, x가 0일 때 y 값이 4여야 돼. 를 통해서 a의 제곱이 4인데요. 자, 그렇다면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a 값이 2여야 된다. 하나씩 실마리가 풀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2차 함수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죠. 미안, 음수니까요. 자, 마이너스 2x의 제곱이고요. 자, 플러스 bx 어차피 마이너스 2로 제곱하면 플러스 4가 되는데 자연스럽게 축방정식, 즉 이 2차 함수의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한다면 마이너스 2 빼시고요. 자, 어떻게 되죠? 천천히 가세요. 처음에 자, 마이너스 2 빼신 상태에서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분의 bx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죠. 자, 마이너스 2 자, x 마이너스 4분의 b 전체의 제곱 뒤에 있는 거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네요. 왜냐?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보셔도 이 꼭지점, 이 이참수 꼭지점의 x좌표죠. 축방정식이 자, 4분의 b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 축방정식이 제시된 2라는 값이어야 된다. 자, b의 값은 자, 8 이렇게까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 참수는 완성되죠? 자, y는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고요. b가 8이니까 8x 자, a의 제곱 플러스 4이고요. 물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표준형 정리하신 다음에 문제를 가셔도 되지만 어쨌든 x에 2를 대입한 그 함수 값이 꼭지점에 이 y좌표이자 최대값으로서 존재하겠다. 자, y = x에 2를 대입할 겁니다. 마이너스 8 자, 플러스 16 자, 플러스 4가 돼서요. 그때 y 값은 12로서 자, 최대값 n은 자, 12 이렇게까지 찾아내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한 장 넘어가 보시죠. 자, 12-2번입니다. 자, 어때요? 지금까지는 중학교 내용의 2차 함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저 마이크 확인 좀 한 번만 더 할게요. 좋습니다. 자, 보면 12-2번 문제죠. 문제 한번 잘 보시죠. 조금 다르죠. 이제 이 정도의 문제가 이제 고등 과정에서 새로 다루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별표 5개입니다. 자, 별표 5개 치셔야 돼요. 시험에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수체계나 다항식, 항등식에서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었죠. 자, 문제 자체에서 실수라는 조건이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그 문제가 방정식이든 함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도형이든 제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어쨌든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셔야 된다. 바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자, 왜냐면요. 어떻게든 실수라는 개념 자체는 허수가 아닌 실수라는 개념은 제곱되었을 때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충분히 최대 최소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실수 조건이 있겠다라는 얘기는 방정식으로 해석됐을 때는 실근을 갖겠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부등식을 통해서 범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2번 문제 먼저 갈게요. 2번 문제는 쉬워요. 사실상 이러한 x, y, z에 관한 문자의 종류가 3개, 차수는 총 6개네요. 차수는 2가지지만 총 이 항 자체는 6개, 7개네요. 그죠? 얘는 뭐 평면의 방정식을 구의 방정식을 배우지. 이게 나중에 보시면 얘는 이제 고등부 이과 과정에서 공간동에서 구의 방정식의 의미가 되긴 하는데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너는 어쨌든 x, y, z가 실수니까 제곱됐을 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실수의 성질.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보기 좋게 x, y, z에 관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지. 자, 당연히 x의 제곱과 마이너스 2x가 짝지어져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될 건데 너를 전개하다 보면 플러스 1이 생길 거니까 뒤에서 마이너스를 해야지 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아니 너무 깊이 말고 마음속에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역시 y의 제곱과 마이너스 4y가 짝지어진다면 y-2의 제곱 전개하시면 뒤에서 플러스 4가 생기는 거니까 없앨 생각 하셔야 되고요. 자, 맞아. z제곱 마이너스 6z 즉 z-3의 완전 제곱으로 묶어내시면 뒤에서 9 생길 거니까 뒤에서 뺄 거야. 너는 뒤에서 어쨌든 빼주어야 여기에서 생긴 상수값 3개가 그냥 소거되어서 어쨌든 여기까지의 식과 동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데요. 자, 최종적으로 뒤에서 15가 붙었어요. 자, 그럼 주어진 식 정리 x-1의 제곱 x의 값에 따라서 네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곱되니까 너는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y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자, z-3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x, y, z는 성분이 달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너가 최소 1이면 너도 최소, 너도 최소, 너도 최소이고 그때 최소값 1이면 되는데요. 제곱수가 음수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네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네가 0되고 네가 0되고 네가 0되는 경우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x가 1, 자 y가 2죠. 자, z가 3일 때 이 전체의 식의 값은 1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실수조건 완전제곱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지요. 첫 번째죠. 생략해도 될 것 같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2로 뭐야. 바로 갈게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되고요. 자, 2로 묶어내시고 y 플러스 2의 제곱 되고요. 플러스 5는 원래 있었고요. 너 제곱하면 4, 너 제곱해서 2 곱하면 8 생기니까 뒤에서 12 빼서 너가 0 되고 너가 0 되는 순간의 이 전체 시계값 마이너스 7이 최소값이야. 뭐 전혀 어렵지 않죠. 그죠? 완전 제곱식만 잘 떠올리시면 된다. 자, 167페이지도 한번 미리 보세요.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자, 보셨나요? 어때요? 세 글자. 그래프로 결론 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문제를 살펴보셔도 중학교 때 거보다 더 쉬워요. 그죠?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하나만 찍어볼까요? 3번 문제로 그냥 하나 풀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지금 같은 이러한 2차 함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표준형 못 바꾸는 사람 없습니다. 자, y는요. 마이너스 빼시고요. x-1의 제곱. 자, 플러스 9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끝내지 마시고요. 자, 항상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1,9 꼭지점 0,8 x 0 대입했을 때 y 값이죠. y 절편. 자, 최고치항 음수 위로 볼로. 자, 축방정식 x 이퀄 1 너는 0. 뭐 굳이 근을 찾아보실 필요도 뭐 없어요. 뭐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리고 나서요. x의 지금 범위가 1 다음 2에서부터요. 자, 빠르게 4 대입해보죠. 4에서의 함수값만 비교. 마이너스 16 플러스 0이네요. 4에선 0의 값을 가죠. 그럼 이 함수는요. 2에서부터 4라는 여기에서만 정의시킬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은 구간은 이 함수 생각하지 않겠다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만 생각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자, 2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물론 2로 대입해도 되지만 y절편이 8이고요. 축방정식이 1이고요. 너는 대칭성이니까 요 길이 같으면 요 길이 같아. 너는 그냥 8이야. 이렇게 쉽게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주어진 구간 내에서는 x 이퀄 2일 때 자, 최대값으로서 8을 갖고요. 자, x 이퀄 4일 때 자, 최소값으로 0을 갖겠다. 너무 간단하네요. 자, 한 장 넘어가죠. 169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한 변역이나 축이 좀 미정계수로 결정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프를 그리시오가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시오 이 얘기예요. 자, 한번 살펴보시면 자, 볼게요. 1번 문제. 얘는 지금 잘 보시면 어때요? x가 특정한 a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2차 함수는 미정계수가 없죠.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는 결정되어 있는데 구간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이럴 때는요. 정해진 것부터 그리세요. 지금 보시니까 y 이꼴 이제 새벽 2시가 넘어가는데 목이 잠기네요.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 자식들아. 자, x-2의 제곱 되고요. 자, 플러스 1 이렇게까지 보시고요.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는 확정입니다. 2,1 꼭지점이고요. 자, 0,5 지나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 자, 여기 2입니다. 자, 여기 1이고요. 그런데요. 지금 x가 지금 특정한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a 값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자, 1번 특정한 a가 한 이쯤 있어요. 이쯤 있어도 좋고요. 이쯤 있어도 좋아요. a가 여기 있다면 자, 주어진 함수는 특정한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하겠다 이 얘기니까요.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함수를 생각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때 이 함수의 최소값은 어때요? 무조건 2일 수밖에 없죠. 꼭지점에 와있죠. 표. 심지어 a는 이거보다 더 작아진다 하더라도요. 자, 여기에서부터 그려질 때 당연히 b가 최소값이에요. 아, 그렇구나. a가 특정한 2보다 작을 때 심지어 a가 정확하게 2여도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자, 그때는 이 함수는 변함없이 최소값을 꼭지점에서의 y값이죠. 1을 갖겠다. 이런 의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a가 2를 넘어가 버리는 순간부터라면 즉 a가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이때부터는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생각하겠다. 자, 이 함수도 같이 x가 a보다 특정한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생각하겠다니까 a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한 변역의 왼쪽 끝이죠. a에서 갖는 함수값이 최소가 되므로 이때는 이 함수의 최소값 fx라고 치신다면 a에서의 함수값 굳이 대입해 보신다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라는 이 값 자체를 최소값으로 갖겠다 이 얘기입니다. 증감 구간이 섞여 있다면요. 제한 변역 내에서 나중에 이제 극대극소의 의미를 배우겠지만 증가와 감소의 구간이 섞여 있다면 반드시 그 구간 내에서 그죠? 꼭지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요. 그 지점,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최대 최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100%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단조롭게 증가를 하거나 혹은 단조롭게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제한 변역의 끝 지점을 의심해 보신다면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지만 x에 관한 1차함수의 개수가 미정계수일 때는 축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축이 어디 있는지 바뀌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 별표를 5개를 치시고요. 자, 이 문제는 빼박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주어진 2차함수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시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되시고요. 플러스 a의 제곱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x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지금 2차함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이 꼭지점 x좌표가 왔다 갔다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구간에서만 생각할래. 즉 x의 값에 이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이냐? 분명히 이 2차 방정식의 축은 x 이꼴 a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최고차는 음수니까요. 자, 1번입니다.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축 x 이꼴 a가 누구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있다면 이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곡선이 위로 볼록이. 그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구간에서는 여기에서 갖는 값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갖는 값이 제일 작아요. 이해하셨죠? 구간 나누기 시작하셔야죠. 아, 그렇구나. 1번 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x 이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요놈 함수 잠깐만 fx 할게요.
fx가 마이너스 1에서 갖는 함수값이 최 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감소하니까. 자, 그 다음에 fx가 1에서 갖는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두 번째요. 쉬운 거부터 할게요. 이번에는 축 x 이꼴 a가 이렇게 있다면, 즉 1보다 a가 크다면, 자, 두 번째 쉬운 거부터 가는 거예요. 자, a, b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어쨌든 이 이참수 위로 볼록일 때 여기에서 꼭지점 갖고 이렇게 갈 거잖아요. 제한 변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당연히 이번엔 여기에서의 값이 더 작네요. 점점 값은 커지니까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큽니다. 자, 요때라고 보신다면 fx가 마이너스 1에서 갖는 함수값이 최소로 바뀌어요. 자, fx가 1에서 갖는 함수값이 최대로 바뀌는 거죠. 자, 여기까지 쉽습니다. 자, 제일 까다로운 게 남았어요. 그렇다면 축이 제한된 변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축이 이렇게 있을 때는요, 꼭지점 여기고 위로 볼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값은 맞지만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이번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에서의 값이 더 작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축이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지만 조금 더 0과 1 사이에 있는 오른쪽에 있을 때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의 값이 여기에서 값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너는 최대값은 분명하지만 이번엔 네가 최소값 되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살짝 치고 세로 그릴게요. 자, x축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y축 이렇게 지나가고요. 마이너스 1부터 0 그리고 1 사이에서, 자, 그 추계방 정식이 지금 a 값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보셔야 됩니다. 등호는 어디부터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까지를 다루어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이러한 경우로 한다면 위로 볼록 이차함수 이렇게 가요. 자, 최대값. 자, 즉 세 번째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a가 0까지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이나 1을 대입한 게 아니라 x 이퀄 a에서 가져버리는 a의 제곱이라는 이 꼭지점의 y값 자체가 무조건 최대가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길거든요. 그럼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여기에서의 함수값보다 작다는 건 이제 가시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자, f1, b가 자, 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이겠네요. 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0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아요. 4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고요. 1 포함 안 하니까 여기에 등호 붙일게요. 아이고. 와, 커피 쏟았어. 예, 닦죠 뭐. 또 이런 재미를 중간에. 자, 그렇다면 아이, 커피 쏟았어. 야, 혼자 뭐 하는 거야, 새벽에. 자, 그렇다면 이제 요때는 이제 2차 함수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렇게 1까지거든요. 그럼 요때는 당연히 변함없이 a의 제곱이라는 꼭지점의 y값이 최대가 돼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1보다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더 작습니다. 자,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 자, 네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아마 그 세부적인 계산은 풀이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거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실질적인 문제는 유제 11-6번처럼 나오겠다라는 거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 5번이죠? 기본 문제 11-5번입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문제가 어려워질 건데요. 그 전까지 다뤘던 것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보시면 그냥 중학교 3학년 때의 내용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프를 그리시고 제한된 변역이 있다면, 자, 정의된 구간 내에서 그래프의 최대 최소값을 찾자, 뭐 요 정도였다면, 자, 지금부터의 내용은 모든 내용이 다 복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자, 실수 조건은 늘 중요하죠. 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성질은 앞으로 계속 쓰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 다른 거 차치하시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떤 문제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활용도 마찬가지죠. 함수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즉, 문제의 큰 설계에서, 그죠? 조건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패턴화 시키는 거죠. 함수적으로 표현을 하자.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 중요한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지금 보시면 x, y가 실수예요. 제곱했을 땐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성질도 쓸 수 있을 것이고요.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거의 대부분 2차 방정식의 꼴이 될 텐데, 자, 그렇게 정리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성립하는 그 x의 값이 실수로 존재하겠다. 즉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겠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도 이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4라는 이 식은 이 문제에서는 문제 풀라고 주어진 조건식입니다. 항상 성립한 항등식으로서. 자, 얘를 이용해서 자, 최종적으로는 자, 다음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자. 이러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지금 문제 조건식에서 얘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요. 뭐 좌우변에 같은 수를 더하든 빼든 아니면 이항을 시키든 자, 성립하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요리를 하셔도 괜찮거든요. 자, y의 제곱과 자, y의 제곱이라는 이런 연결고리를 확인해 보셔야죠. 자, 그래서 성립하는 이런 항등식을 우리는 y의 제곱 이꼴 4-x의 제곱이다. 이렇게까지 설정을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요.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목적이죠. 4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이런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자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성립하는 이 식이 y 제곱 대신 우리는 4-x의 제곱이다. 이렇게까지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너의 값을만 k 정도로 한번 이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목적은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원했던 자, 4x 플러스 y의 제곱과 동일한 값이고요. 자, 그것을 k라고 잡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목적 자체는 k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 언제? x, y가 실수일 때. 자, 이렇게까지 바뀌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성립하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바꿔놓은 이 내용을요. 자, k는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플러스 4x. 자, 플러스 4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신다면 어디서 많이 보던 것이죠. 그죠? 좌변만 좀 일반적이지 않죠. y 대신에 k가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가로축, 일반적으로 우변에 있는 이 변수를 가로축 x축 잡으시고요. 자, 좌변에 있는 이런 변수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y 값이었겠지만 자, k라고 잡았기 때문에 세로축이 k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전히 이제 이 문제의 목적 자체는 k값, 너의 최대값, 최소값을 다음 같은 내용을 통해서 찾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주어진 식 정리해보시면 아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8 정도로서 자, y절편 4고요. 자, 2,8에서 꼭 지정받는 이러한 형태의 2차 함수 x의 값에 따라 k 값이 다음 같은 패턴을 그리겠다. 이거죠. 자, 보시다시피 k값, x의 값이 정확히 2일 때, 자, 이 함수 값이죠. k값은 8이라는 최대값을 갖는 건 확인이 되는데요. 최소값도 같이 구하래네. 그런데 지금같이 x의 값이 따로 안 나와 있잖아. 그죠? x의 범위가 따로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거 모든 실수 아니야? 그럼 최소값은 없음.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자, 우리는 늘 실수라는 이 조건을, 끝까지 활용해야 되는 거죠. 자, 분명히요. y의 제곱을 우리는 4-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던 내용인데요. y는 실수고요. 그것을 제곱한 이 y의 제곱, 즉 이 값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값이 곧 y 제곱이니까요. y는 실수의 제곱. 자, 식 변변 2항에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한다면 자, 아마도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죠? 2까지라는 이러한 x 값의 범위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x의 값이 2에서부터요.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에서부터 x의 값이 2까지에서만 정의될래?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변함없이 x가 2일 때 자, 최대값으로서 8이라는 함수값을 가질 거고요. k값. 우리의 목적은 k값의 최대 최소였으니까. 자,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8인가요? 즉, x가 제한 변형의 왼쪽 끝이죠? 증가 구간이니까요. 자, x가 마이너스 2에서 자, k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8 같겠다. 이렇게까지 답을 내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첫 번째 실수 조건이죠. 실수 조건. 자, 두 번째, 이 문제 설계자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 하고 던져주는 성립한 항등식이 무엇인지를, 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문제와 결부시켜서 요리할 것인지를 고민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내용 자체를 함수적인 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가,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이죠. 이제부터 활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는요, 꽤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다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조금 여러 가지 함정을 좀 파놓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문제 보시면요. 자, 길이가 총 20m짜리인 철망을 이용해서 총 길이는 20m예요. 그러니까 철물점 가서 철망을 20m를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 걸 사왔어. 자, 그걸 가지고 자, 위에서 쳐다봤을 때 이러한 모양의 가축우리를 만들 거야. 원 모양 하나, 직사각형 모양 하나. 자, 그런데 이 문제의 조건은요. 지금 이 직사각형, 우리의 모양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자, 이 원의 지름의 길이가 서로 같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아마도 x의 값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 원은 더 커질 것이고요. 자, 직사각형도 더 커지겠지만 높이가 줄어들 것 같아요. 한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자, x값이 줄어들면 원도 작아지고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도 줄어들지만 세로의 길이가 그만큼 늘어나겠죠. 총 길이는 변함이 없을 거니까요. 자, 이럴 때마다 이 가축우리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질 텐데 자, 그때 생기는 이 가축우리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그 순간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가. 자,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요. 가로의 길이 원의 지름의 길이 똑같을 텐데 x가 아니라 2x 이렇게 잡으시는 게 편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 어차피 원 가지고 넓이든 원의 둘레든 반지름 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 애초에 x로 잡으면 여기 2분의 1x 되잖아요.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 센스값 잡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x짜리인 원 모양의 둘레, 그죠? 이 가축우리의 둘레는 자, 2파이r, 원의 둘레 길이 구하는 공식이죠? 자, 2파이x, 이렇게까지 원의 둘레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에 있는 요 길이가 어차피 2x로 잡힌 게 맞을 거고요. 자, 요 길이를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요거 지금 y 정도로 한번 잡아보시면요. 결과적으로 이 전체, 이 가축우리의 둘레의 길이는 자, 원의 둘레죠? 2파이x와 자, 위아래 두 개, 양옆에 두 개, 즉 2x가 위아래 두 개, y라는 길이가 양옆에 두 개, 이렇게까지가 총 둘레의 길인데 자, 우리는 애초에 20m짜리 철망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총 길이합은 20m가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전에서 다뤘던 문제로 봤을 때 지금 얘는 문제의 설계자가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 라고 던져준 항등식을 지금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좀 더 식을 정리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파이 x 자,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이꼴 10이다라는 이 식은 이 문제를 풀라고 던져준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겠다 이 얘기죠. 자, 여기에 자꾸 현혹되시면 안 돼요. 파이라는 것은 문자가 아닙니다. 대략 3.14 정도의 값이니까 자꾸 문자와 혼동하는 순간 이 문제는 어려워지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이때 가축우리의 넓이는 물론 x의 값, y의 값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s 이렇게까지 표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함수적인 이 사고를 하는 과정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이 반지름의 길이가 x로 잡힌 이 원의 넓이. 자, 반지름의 제곱 파이 정도가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자,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자, 2xy 이렇게까지가 이 가축우리의 넓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때요? 이거 문자 아니라고 했어요. 문자가 xy 두 종류가 섞여 있다는 얘기는 함수적인 표현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성립하는 이 항등식, 다음 같은 식이 항상 성립해. 던져줬잖아요. 그죠?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요. 아마도 y만 남기고요. 나머지를 이항시켜 본다면 자, 이 식 자체는 y 이꼴 자, 어떻게 바뀝니까? 10 원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 x 넘어와서 마이너스 파이 x 넘어올 거고요. 마이너스 2x 이렇게까지 넘어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10 마이너스 자, 파이 플러스 2의 x 요 정도로 y 값을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가축우리의 이 넓이죠. s는 자, 아마 x의 제곱 파이 상수값이고요. x의 제곱에 관한 한 문자에 관한 2차 함수로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까지 이 순서 바꿔서 쓰시는 게 좋고요. 자, 2x 자, 우리 y 값은 다음과 같음 그죠? 구해놨습니다. 자, 10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 곱하기 x 이렇게까지 넓이를 정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꾸 이 파이에 현혹되시는 분들은 뭐야 너무 어렵네 막 짜증나 문제 못 푸는 게 돼요. 그냥 A로 치환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3.14 대충 그 정도의 값이라는 거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 식을 정리해 보신다면 자, 파이의 제곱 파이 x의 제곱 자, 이렇게까지 전개하시면 20x 됐나요? 자, 이렇게 맞아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파이 플러스 2의
xx니까 x의 제곱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동량 정리 가능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파이니까 아마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4 곱하기 x의 제곱, 자 플러스 20x 이러한 2차 함수꼴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구나. 이제 너는 x의 값, 한 문자에 관해서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모양 바뀌고 넓이 바뀔 거니까 그때마다의 이 가축의 넓이가 될 거야.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표준형 최대값 찾고 싶은 거니까요. 누가 봐도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꼴이잖아요. 최대값이 충분히 나오죠. 자,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4로 천천히 가세요. 묶어보시면요. 자, 그 다음 부분이요. 아마 x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4분의 20x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자, 이게 넓이고요. 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4. 자, 요 부분은 아마도 플러스 2ab 부분, 풀마 2ab 부분, 즉 x 마이너스 자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의 전체의 제곱. 나머지 뭐 어떻게 꼭지점에 y좌표 생길 텐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자 x의 값, 이 원의 반지름 값인 그 x의 값이 얼마?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일 때 최대값을 얼마를 가져? 최대값은 x의 값이 지금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일 때 최대값을 가져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요, x의 값이 자 파이 플러스 4분의 10에서 최대값을, 모종의 최대값을 갖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문제입니다. 자, 어때요? 지금 보시면 문제 설계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지금 이 파이라는 문자 하나 때문에, 그리고 조금 계산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계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계산에 지금부터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마 이제 교재에 보시면 172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172페이지는 제가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고 요거 먼저 정독하시고 이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 보셨죠? 자, 판별식을 이용하는 최대 최소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내용은 자, 실근, 실수라는 이 내용과 결부가 되는 거예요. 자, 동일한 문제여도요. 예컨대 지금 요 내용 한번 따와 볼게요. 자, 문제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어. x 구간이 따로 없네. 너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봐.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은 2차 함수죠.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y는 자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그려지고요. 꼭지점 좌표가 2,-1이니까 x가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져. 너무 쉽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책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제시를 했던 건데요. 자, y를 이항시킨다면 아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자, 플러스 3-y는 0 이렇게 바뀌죠. 제가 분명히 등호를 기준으로 항등식, 방정식, 부등식, 함수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시간부터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자, 똑같은 식이지만 형태에 따라서 관점이 바뀝니다. 너는 x, y에 관한 관계를 보겠다. 함수. 너는 너의 식 자체가 0임을 만족하는 그 x의 값을 찾을래. 방정식이죠. 특히 한 문자, 기준 문자가 x로 잡혀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 차수가 높은 순에서 낮은 차순으로 정리가 됐다는 얘기는 자, x를 제외한 남은 문자는 모두 상수 취급하시겠다. 이 얘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x, y. 그럼 뒤집어 말해서 이런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x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뭐래? 실수래. 누구인지 몰라도 실근 갖겠다는 얘기죠. 자, 얘 판별식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 자, 어쨌든 이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해야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 y의 값이 모두 실수로 존재해. 실근 갖겠다는 얘기니까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변면 4 나누시고요. 자, 4-3 플러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y 값은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y는 아무리 작아져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너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그죠?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점을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그죠? 언제 어떻게 문제가 훅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거의 대부분 이 문제를 틀리는 건 지금 이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익숙해지게. 자, 문제 접근하죠. 복잡하네요. 자, 근데 문제 첫 줄에서부터 몇 가지 힌트가 있죠. x, y 뭐래? 실수래. 그리고 뭐래? 방정식이래. 오, 이거 방정식으로 보라는 얘기구나.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서 정하셔야죠. 기준 문자를. 자, 누가 마음에 들어? x가 마음에 들어. 자, 4x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가 되겠네요. 이 두 가지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 자, 남은 것들은 자, 모아서 y의 제곱. 자, 플러스 2y. 자, 플러스 13. 이꼴 0이라는 이 방정식을 만족해. 근데 그 만족하는 x의 값이, 그죠? 그 x의 값이 뭐래? 실수래, 실수.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 갖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방정식의 근 x의 값이 실수래 이런 얘기니까. 자, 바로 판별식이죠.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 4 곱하기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 뭔진 모르겠지만 너의 판별식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 4, 4, 16, 16 하나 약분. 자, 16 마이너스 y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3.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 자,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요. 자, 최종적으로 y의 제곱. 자, 플러스 2y. 자,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그렇군요. y 플러스 3. 자, y 마이너스 1. 네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를 일단은 만족해야 이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실근을 갖겠다. 그렇군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요. 자, y 값의 범위는 자, 1까지이므로 너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형적으로 실수 조건 방정식으로서의 해석. 그런데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x의 값이 뭐래? 실수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두 번째 문제는 반대로 y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통해 동일한 방법을 한 번 더 밟으면 어렵지 않게 같은 패턴으로 풀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반드시 한번 이어서 해보시고 나서 이어서 수업을 들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앞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네요. 설계가. 그죠? 설계 자체가 똑같아요. 무슨 조건? 실수 조건. 너 뭐야? 문제 풀어 라고 던져준 힌트. 네, 이 문제에서 성립할 수밖에 없는 항등식. 자, 이때 2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자, 요리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바로 대입을 해볼 만한 게 없어요. 지금 사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의 방정식을 배운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떠올린다면 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풀 수 있거든요. 물론 이어서 수학 상에서 바로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 한 번 더 다루긴 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요, 철저하게 방정식으로서 해석할 겁니다. 방정식으로서. 자,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실수 조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함수적인 사고를 하셔야 된다. 어떻게든 패턴화 시켜서 1차 함수도 좋고 2차 함수도 좋고 함수로 만들어라. 함수로 만들 수 있겠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다. 물론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함수 빼고요.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뻑해야 1차 함수, 2차 함수가 끝이에요. 그죠? 사실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 좋아. 너를 K라고 할래. 자, 이것을 만족하는, 그죠? 실수 K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시오. 자, 그런데요. 지금 살짝 보니까 굳이 함수적인 사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함수적인 사고를 해보신다면 성립하는 식이 y의 제곱 이꼴 1-x의 제곱이니까 자, y 값은 뭐야?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x의 제곱인데 벌써 짜증나. 그지? 루트 안에 있는 식도 복잡하고 물론 하실 수는 있어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문제의 목적은 무엇이다? K값, 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 이게 목적이다. 이 얘기는 y 이꼴 k-2x라고 놓고 보셔도 어차피 식의 형태가 바뀐 것이지 목적, k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이게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너는 성립하는 항등식이래요. 너네 두 개의 연계겠죠. 즉, x의 제곱이고요. 자, y값 대신에 k-2x를 대입해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이꼴 0 그렇게까지 놓으시면요. 자, 함수적인 사고를 우리는 방정식의 관점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거기다 심지어 xy는 실수니까 너 블라블라 전개하면 x가 는 2차 방정식 나올 텐데 그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뭐다? 실수다. 실근 조건이겠네요. 자, 그래서 x의 제곱이고요. 자, 4x의 제곱 마이너스 4kx 자,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이 되는 것이고요. 자, 5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kx 자,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이라는 이 방정식은 성립하는 방정식으로서 그 큰 x가 뭐다? 실수다. 그렇구나. 너의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돼.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죠? 자, 니는 항상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4 약분 가능하죠? 4k제곱 마이너스 5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남을 것이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플러스 5 이항시켜서 자, 최종적으로 k의 제곱이 자,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구나. 우리의 문제의 목적 뭐였다? k 값의 최대 최소. 자, 마이너스 루트 5에서부터 자, 플러스 루트 5까지가 이렇게까지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자, 문제 패턴이 계속 일정합니다. 그죠? 함수적인 사고, 성립하는 항등식, 실수 조건, 방정식으로 관점 바꾼다? 그렇다면 판별식. 왜? 실수로 존재할 거니까. 자, 마지막이네요. 자, 기본 문제 11-9번인데요. 자, 잠깐만요. 제가 너무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별표 쳐야 되는 문제 좀 까먹었네요. 11- 지금 1번과 2번에서 자, 11-2번은 별표, 2번에 2번이요. 5개입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였죠? 어렵진 않은데요. 빈도수가 높아요. 뭐 이거는 빈도수가 높긴 하지만 모든 문제 다 깔려있는 내용이고 모르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당연히 넘어가고요. 이것도 별표가 5개죠. 그렇다면 11-6번, 뭐 7번 겹치는 건 뭐 굳이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내용 뭐였다? 실수 조건 성립하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그죠? 함수적인 사고를 하던 아니면 방정식의 관점으로 바꾸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요하긴 한데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별표 3개만 칠게요. 자, 기본적으로 분수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 요소가. 자, 분모 하나와 자, 분자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특히 분모 분자에서 너는 1도 좋고 100도 좋고 1000도 좋고 상수값으로 고정되어 있고 자, 너는 변수일 때, 변하는 값일 때 자, 네가 작아지면 이 식 전체는 최대가 되죠. 그러니까 분자가 1이야. 자, 분모가 0.1 너 10이잖아. 분모가 0.01 너 100이잖아. 그죠? 분모가 0.001 분자는 똑같이 1인데 너 1000이잖아. 분모가 작아지면 이 값은 커지고요. 반대로 분모가 커지면 이 값 자체는 줄어든다 이거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보시면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6x 너의 최대값 최소값으로 구하시오. x의 조건 실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러면 선생님 둘 다 변하는데요. x의 값이 줄어든다고 해서 너도 같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분모 분자에 모두 변수가 있는 이런 형태는 변동이 같이 되는 형태로서 까다로워요. 아니 그런데 그럼 선생님 분모 분자를 x로 한번 나눠보면요. 이 식은 자 얼마 되죠? 분모 x 플러스 x분의 1이고요. 자 분자 6이니까 네가 최소일 때 너는 최대가 되겠지. 좋아요. 근데 얘는 산술기하 평균이 필요하다고요. 수학하에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방정식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항상요. 너는 5종의 k 값을 갖겠지. 자 이 문제의 목적. 너의 값인 k가 갖는 최대 최소가 얼마야? 이거 묻는 거고요. 자 k는 1분의 k고요. 분수식 정리죠. 자 6x는 k, x의 제곱 플러스 k. 자 그렇구나. 이 문제의 목적은 k 값의 최대 최소예요. 목적을 중간에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k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x 자, 플러스 k 있고 0. 방정식 관점이고요. x는 실수라고 했으니 너는 실근 갖는 방정식이야. b의 제곱 4ac 쉽다. 너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실근이니까. k의 제곱이 자 9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마이너스 3에서부터 k가 어디까지? 3이다. 최대값, 최소값. 밑에 있는 건 똑같네요. 그쵸?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까지 11강까지 완독하시고요. 내일부터 이제 지정된 장소로 나오셔서
숙제 그동안 했던 거 질문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숙제 체크하시고요. 제가 10강, 11강 연습 문제를 모아서 해설 강의를 한 턴 이제 할 거고요. 거기까지 하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12강부터 진도를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 주말까지를 이용해서 오답 없게끔 많이 푸셔야 되고요. 자,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뒤숭숭합니다. 그죠? 절대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